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정당 방위의 개념과 범위를 짚어보겠습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가을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희들 연구 보고서 마감이 11월 달 중에 끝나야 돼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사실 뭐 바깥에 단풍은 많이 들고 있는데 네. 단풍 색깔을 전혀 볼 수 없는 그게 뭔지 뭐 이런. 예. 네, 저희가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은 얘기하시네요. 주간지 편집장 분들도 가을이 뭐예요? 단풍이 뭐예요? 낙엽이 뭐예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노력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요. 바쁘시고 다들 바쁘실 때 이제 같이 2020년 잘 마무리하셔야죠. 그러니까 같이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당방위 이거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네. 사례 하나부터 들어서 네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주지방법원이 어제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을 사망케 해서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네네네. 이 사건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4명이 일시오락의 목적으로 속칭 우리가 말하는 고스톱을 네. 쳤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지 않고 그냥 오락의 어떤 일시오락의 목적으로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돈을 좀 잃은 분이 흥분을 해서 이제 그 장소를 떠나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아이고. 와서 그 도박을 했던 한 사람의 복부에 흉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신체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A 씨, 그 A 씨라고 예. 말할게요. A 씨의 부인이 그 칼을 이렇게 그 흉기를 이렇게 떨쳐버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부인이. 예. 그래서 A 씨가 그 흉기를 댄 B라고 이제 속칭할게요. B에 대해서 이제 목을 조금 누르면서 바로 112 신고를 합니다. 빨리 좀 와달라.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있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할 테니 빨리 와달라라고 하는데 예. 거기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부 압박이라 그러죠. 목에 예, 이제 그 예. 혈액이 조금 못 들어가게 돼서 네. 결국은 그 새벽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하, 예. 이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미국에서 발생한 플로이드 네, 사건처럼 플로이드, 그렇죠? 예. 이 자세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 약간 위에서 눌러서. 예, 사망이긴 한데 네.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근거 뭐죠? 형법 21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 네. 그러니까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당연히 흉기를 가지고 이제 복부에 갖다 댔으니까 새벽에 쳐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예. 이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그 A 씨는 다른 장소로 피할 수도 없었고 아하. 근처에 경찰서도 없어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예.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람의 억압을 그냥 저항하는 것을 누르고 있고 사실 그 사람이 목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아이고. 계속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서에 2번이나 전화해서 빨리 좀 빨리 와달라.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오로지 방위 의사로 비록 사람의 생명이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침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로지 방위 의사에 의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행동에 대한 정당 방위를 인정할 수가 있고 사람이 비록 사망했지만 그 방어 행위를 정당 방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이제 빼앗길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당 방위를 인정했죠. 그런 정당방위 인정에 그리고 이 죽은 분이요 사람이 네네. 흉기를 들고 새벽에 침입한 이 사람의 과거 행적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사실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예. 지양해야 된다, 좀 아하.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별도로 봐야 왜냐하면 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만 짚고 넘어가야지 과거에 이 사람의 경력이 아무리 흉악했다 할지라도 네. 그거를 추단해서 이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 건 조금 저는 지양해야 되는데 차별적이고 선입견이고 예, 그렇죠? 선입견이 좀 예, 만들어지는데 예. 이 사람은 조금 죄질이 안 좋기는 제가 봐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하고 아이고. 전과가 24범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걸 만약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 알았다면 흉기를 갖다 대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았다면 내가 정말로 죽을 수 있구나. 맞아요. 이 사람이 예. 전과 24범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를 들고 왔으면 나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려 대상은 될 수가 있겠죠. 아하. 예. 어쨌든 이 사례는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 정당방위의 개념을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네네네. 폭넓게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런 판례가 사실 잘 안 나왔었잖아요. 전혀 나오지 않았죠. 특히 사람의 그러니까요.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죠. 한 그렇죠. 4주 전에 저희들 김보은 양 사건 이야기했을 예. 때도 예. 그 의붓 아버지를 죽였을 때 우리 대법원이 예. 이 사람의 그 의붓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국민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최말자 할머니 재심 아. 사건이 예. 1964년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경남 김해 예, 사건이죠. 경남 김해에서 일어났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게 그 친구들이 놀러 그 당시에 이제 최말자 할머니 그 이름은 이제 그 언론에서 직접 밝히셨으니까 이제 네. 실명을 밝혀드리면 네. 최말자 할머니가 그 당시에 64년에는 그러니까 18 정도의 나이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친구들을 이제 데려다 주려고 가는 길에 21살 노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 이 노 씨라는 사람을 피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 씨가 이제 성폭행을 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입안에 어떤 이물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최말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질식할 것 같으니까 예.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그 이물질을 이제 깨물었는데 아하. 그게 이제 노 씨의 혀가 혀. 되었고 예. 그게 1.5cm 절단이 된 사건입니다. 아, 그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던 여성이 그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서 일부 절단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당방위냐 네네네.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는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을 하지 인정- 않고 예. 여성의 그 자기 방어 행위를 오히려 중상해죄로 예. 유죄 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혀가 이제 절단되면 중상해는 맞죠. 왜냐하면 신체의 불구가 발생을 했으니까 중상해는 맞는데 당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네. 그 재판 과정에서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와 있어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읽어봤는데 예. 결혼하면 되지라는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성폭행을 성폭행을 당한 당하려고 저항을 했는데 네, 결혼하면 그 남자와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예. 결혼을 할 생각은 없느냐? 아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말 부적절한 말을 하면서 예. 원래 그 당시에 64년만 하더라도 성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항이 억압되어야 되고 정조 예. 개념이 사용되던 그렇죠. 때였죠. 예. 그래서 그때 참 되게 저도 그 판결문 보고 좀 기함을 했었는데 어허. 집이 한 100m 정도 있으니까 소리 지르면 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 안 질렀지 않았냐. 그러면 그게 언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와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반응이 정확하게 억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는 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아예 기소조차도 저 재판에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는데 그 네. 당시에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아하. 그런 입장에서 피해 여성이 자기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방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혀를 절단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다. 그래서 정당방위 부정했습니다. 아니 그 사건이 또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경찰에서는 네네. 피해자의 주장을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요 네네. 무혐의다 이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송치를 받은 검찰이 이거 입장을 바꿔가지고 피해자인 이 최할머니를 그 당시 이제 젊은 여성이었죠 네. 구속을 이것도 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 경찰의 판단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한이 맺히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그런 문제가 그 있었잖아요. 당시 이제 이게 재심이 걸려 있는데요. 그 재심에서 가장 큰 사유가 그 할머니가 경찰에 수사할 때는 불구속 수사였는데 예. 그다음에 검찰로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구속이 그러니까. 되고 이때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 영장을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가 왜 구속 당하는 사유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불법 갑자기.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20조에 결국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검찰에서의 어떤 불법 수사 아니냐라는 점을 이제 찍어서 지금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413님, 아니 이 사건은 가해자는 노 씨이고 피해자는 이름이 그대로 나오네요. 옛 사건이긴 하지만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범죄의 재구성 56년 만에 재심, 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과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최말자 씨에게 성폭행 피해자인데요. 가해자 혀를 절단했다고 중상해죄로 기소를 하면서 가해자와 결혼을 하면 봐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들어도 남자인데도 분노가 치미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부산일보의 64년 10월 22일 사면의 기사에 보면 예.
피고인과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느냐 법원에서도 물었고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그냥 결혼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일을 키우느냐라는 이야기를 아이고, 했다고 하는데요. 참.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예. 그 1단 기사에 잡혀 있는 것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키스 한 번에 벙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동은 잠시 상처는 영원. 근데 그 당시는 되게 지금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그걸 보호하지 보호할 가치가 없으면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굉장히 왜곡되고 굉장히 불편한 시각들이 존재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네네. 이 최말자 씨에게. 네네. 그래서 최말자 씨가 지금 56년이 지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네네. 지금이라도 다시 내가 네네. 명예회복을 하겠다. 재심 청구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사실 이 남성도 이제 그 뒤에 더 이제 좀 뻔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예. 남성이 이제 그 최 씨 집을 찾아와요. 할머니 집을 찾아와서 찾아와요. 예. 예. 흉기를 꼽고 내가 네 때문에 이제 병신이 됐으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 협박, 특수 주거 침입 이런 걸 해서 이 그 노 씨도 처벌은 받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최말자 할머니가 징역 10개월에 아까 집행유예 2년. 말씀하신 용어는 이제 직접 인용이니까 그건 예. 이제 좀 차별적 장애인 차별적 죄송합니다. 용어라서 그 네. 내용이 나와 있어 워딩을 그대로 예.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장애를 이제 입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하.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람도 처벌받았는데 예. 할머니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이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심은 네. 그 검찰에서 했던 그 구속의 전격 구속이 예. 그 구속영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420조에 따라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최말자 할머니의 명예가 꼭 회복됐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된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그런 사례도 있었죠. 네네. 그게 이제 89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같이 시작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 똑같은 사건인데 피해 여성이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남성들이 만지고 똑같이 남성들이 이제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이 남성의 혀를 절단을 했을 때 우리 대법원이 그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64년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네. 89년에는 그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영화 보시면 정말 원미경 씨가 피해자로 네. 나오고 이경영 씨가 그 변호인으로 나와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 나온 대사 중에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합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네. 하여간 그 한번 시간 있으면 오래된 영화지만 좀 봐주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네네. 자, 그래서 이 정당방위가 시대에 따라서 유사한 상황인데 인정이 안 됐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대만 달라진 영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향이 또 있나요? 아무래도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옛날에는 참 정말 그게 정조에 관한 죄 이렇게 형법에도 나와 있었고 그랬죠. 이제 그게 죄명 그게 앞에 타이틀이 강간과 강제 추행으로 바뀌었고 예. 그 정조라는 개념이 정말 부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인정했고 네. 지금 89년만 되더라도 어떻게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이 술을 먹었다는 사유, 그다음 피해 여성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다음 밤늦게 혼자 다녔다는 사유는 절대로 성폭력 범죄에 정당화를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89년 때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그 여성의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죠. 예. 좀 그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저만 본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봤었거든요. 저랑 만나기 전이었죠, 당연히. 네네. 근데 그 이 성폭행범 역으로 나온 김민종 씨가 예. 아내가 너무 미워서 역할인 줄 알면서도 줄곧 그 이후로 김민종 씨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렸다는 예, 그런. 그 노래 나올 때도 꽤나 예. 많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들이 김민종 씨는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었는데 7461 하나님 아고 야근하는데 마음이 떨려서 일을 못하겠어요. 참 기가 막힌 시대였네요. 정말 시대가 과거엔 정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참 힘들게 사셨어요. 어려웠죠. 박현주님 저 시대에 살지 않는 게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회를 앞으로 더 진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2014년에는 이 도둑 뇌사 사건. 이것도 참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그럼요. 그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그 도둑에 대해서 저항 행위, 즉 정당 방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건은 조금 과잉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충분히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반항이 억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데 빨래 예, 건조기, 빨래 건조기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의 예. 어떤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그 폭행을 가하다가 네. 사실상 이 도둑이 뇌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이 그냥 처음에 반항이 억압된 시점에서 그만두었으면 되지 네. 왜 그 뒤에 있는 행동으로 나아갔느냐? 그 나아가게 되면 과잉 방어가 되는 거고 그건 정당 네. 방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 사건 그렇게 방위한 사람이 20살. 네네. 그렇죠. 내일이면 군대 갈 뿐이었고 네네. 우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새벽이었고 엄마와 누나가 원래 계시는 2층에 예, 불이 예. 켜 있어서 예. 올라와 봤더니 낯선 남자가 그런 야간에 네, 맞습니다. 놀란 상황에서의 방위를 조금 지나쳤다고 과잉 방어로 본다는 게 저는 동의하기 그게 이제 싫던데요. 헌법 21조 3항에 보면 예.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당황, 흥분, 경악으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불법에 대한 정의 정당방위거든요. 즉 네.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정당방위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또 너무 엄격하게 인정을 하면 그런 어떤 불법을 인정하는 결과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방위는 사실상 거의 불법성만 인정되면 제한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접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접점을 찾는 게 숙제일 텐데요. 네네. 정당방위 사건이 날 때마다 논란인데 마지막으로 짧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개선돼야 할지 입법적 문제인가요? 해석의 문제인가요? 그럼 법원의 해석의 문제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법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법 21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네. 그게 방해 의사로 행동했다면 그 뒤에 나타나는 상당성, 즉 보호받을 법익과 침해받은 법익 사이의 균형성을 자꾸 따지고 있는데 예. 불법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만 있으면 정당방위는 그러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방해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어야지 굳이 상당성을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넓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해달라는 요구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